지난 5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작은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한창길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년간의 마약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로 상담사로 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꿈 많던 어린 시절 상상했던 미래가 이런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꿈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태권도도 좀 했고요. 뭐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합니다. 체육 선생님 하면 좋겠다.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어린 시절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이 비껴난 자리는 마약으로 채워졌습니다. 딱 한 번의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고 궁금하니까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10대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이제 뭐 창피한 얘기인데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본드, 가스, 뭐 러미널 그때 이제 시작을 했죠. 호기심으로 시작한 작은 일탈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도박에서 술로, 술에서 마약으로. 길 잃은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오신 분이 필로폰 사용자여서 어떤 느낌일까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번만이 결국엔 교도소 가기 전까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멈출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220볼트를 꼽아야 되는데 10,000볼트를 갖다 꼽은 거예요. 그럼 내가 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걸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약물의 끝은 죽음입니다. 회복하지 않고 딱 갈 곳은 3군데밖에 없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 한순간의 실수에 대한 마약의 형벌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되고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 중독자 아니야. 끊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네. 저도 10년 이상 사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중독자라는 생각을 못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회복을 하는 첫 단추입니다.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약물에 내가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네.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 한창길 씨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덕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처음 이제 박영덕 센터장님 그분이 들어오셔서 본인이 중독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가 번쩍 뜨였죠. 그분 강의 2시간을 듣고 나서 아, 나 중독자구나. 그때 이제 비로소 회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회복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사 댓글에 뭐 마약 중독자들 사형시켜야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는 쓰레기들한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이 걸리고 우리 가족이 마약 중독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퍼졌고 제 인생의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았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물어보세요. 마약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만약에 손을 댔었으면 똑같은 삶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자신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과 바탕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독 재활센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준 고마운 이들, 그리고 4년간의 재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에요. 제 아들.
제가 약물을 한 걸 아들은 몰랐고 또 올 2월 달에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약물을 안 하려면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 해야지. 그런 마음.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 해야지.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인,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에게는 치유의 첫 발을 디딜 용기가 될 테니까요. 무조건 병원 와야지. 치료받아야지. 이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야 됩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하게 병원 치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임. 요거 3개만 꾸준하게 가져가도 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 자체도 이 사람들은 범죄자이지만 아픈 사람이다.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던 한창길 씨는 회복의 과정에서 사소한 것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대학원 가는 게 꿈입니다.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거든요. 사회복지학과하고 상담심리학과 이제 복수 전공해서 졸업을 해서 사회복지 2급하고 상담심리 지도사 1급 자격증 2월 달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회복 상담과 강의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마약 중독자에서 회복 상담사가 된 한창길 씨의 꿈은 치유가 필요한 이들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들어주고 또 얘기해주고 솔루션을 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또 뿌듯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또 안타깝고. 상담을 하다가 병원에 잘 있다가 탈원을 해서 다시 약물을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길 바라겠죠.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시절.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을 재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핸드폰 몇 번만 만지면 바로 내가 원하는 곳에 물건이 가 있다는 거죠.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많이 위험하죠. 핸드폰 못 만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보셔서 내 아이가 약물을 사용했다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약물을 사용한 것 같은 청소년들이 있다면 병원이든 마태본부든 찾아오셔서 그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면 죽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 치유와 재활의 기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